집에 돌아와서도 손에 쥔 종이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받은 건 쪽지 한 장이었는데 그 종이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윤정이, 올해 70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들 부부는 차로 10분 거리에 삽니다. 혼자 산다고 해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가끔 라인댄스 강좌도 기웃거립니다. 아직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며느리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문화센터 가시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가려고. 아니에요. 제가 마침 그쪽 지나가는 길이에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나자 유리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니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안전벨트를 채워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고마워. 유리는 운전하면서도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차선을 바꿀 때도 화면을 힐끗힐끗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유리의 옆 얼굴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유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업 끝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올게요. 요즘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제가 걱정돼서요. 유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입구로 들어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리의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해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문화센터 직원 박 소장을 만났습니다. 박 소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늘 친절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할 때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작품을 보면 진심으로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지난주에 쓰신 글씨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소장님. 박 소장은 잠깐 제 눈을 마주 보더니 작게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조금 달랐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제자리로 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가방 떨어뜨리실 뻔했네요. 돌아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제 가방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라인댄스 강좌에서 한두 번 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조심하세요.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소리가 씩씩하고 또렷했습니다. 말투에서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붓을 들어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자꾸 아침에 유리가 휴대폰을 확인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걱정돼서요라던 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작품을 정리하는데 박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복도로 나가자 박 소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작게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려고요. 이게 뭔데요? 지금은 여기서 펼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혼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요. 박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선생님이 늘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보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조심하세요. 박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는데 아까 그 여성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아, 네, 좋았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세요. 오미선이 떠나고 저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끝나셨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응,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문화센터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자꾸 신경 쓰였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보라던 박 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유리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니 유리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수업 재미있으셨어요? 응, 좋았어. 다행이다. 어머님 요즘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 왜?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님이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빡? 네, 지난주에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고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약은 한 번 잊은 적이 있었지만 열쇠는 항상 현관 옆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못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는 그냥 서랍에 있었는데 그래도 한참 찾으셨잖아요. 저도 같이 찾았고요. 유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유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유리는 조수석 앞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에서 받은 건데 인지검사 안내문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인지검사? 네, 간단한 검사예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거 체크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확인하면 좋잖아요. 제가 병원 예약 알아볼까요? 유리는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다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님. 그래도 너무 미루지는 마세요. 집에 도착하자 유리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 다음 달에 도연이 승진 축하도 할 겸 가족들이랑 식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응, 좋지. 그럼 날짜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맛있는데 예약해 놓을게요.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 소장의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최근 문화센터 사무실에 전화해서 선생님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요양시설 정보, 보험 관련 서류, 명예 변경 절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전화는 아니지만 동료가 이상하다고 귀띔해 줬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혼자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요양시설, 보험, 명예 변경.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유리가 그럴 리 없어. 유리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박 소장이 뭔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리는 왜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문화센터에 전화를 했을까? 왜 제가 모르게? 저는 종이를 작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안전벨트를 채워주던 손, 인지검사 안내문을 건네던 순간, 그리고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라던 그 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리모컨과 안경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문화센터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유리가 태워다 드렸죠? 유리가 엄마 잘 챙기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 고마운 애지.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유리가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러던데. 나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유리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안내문도 가져다 드렸다면서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유리가 도연한테도 이야기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네,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뭔가 유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 소장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혼자 확인해 보세요. 맞아.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유리한테도 도연한테도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거실 탁자 위 리모컨과 안경은 제자리에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정돈 된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유리 앞에서 괜찮다는 말만 골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갔고 유리는 여전히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어머님, 문 잘 잠그셨어요? 라고 물었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를 세어봤습니다. 10분에 4번.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 뒤편 벽을 보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전에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준비하는 것처럼. 어느 날 유리가 집에 들렀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통장 정리 파일이 살짝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창가 쪽에 세워두는데 그날은 탁자 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야, 혹시 이거 옮겼어? 아, 그거요? 청소하다가 건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유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그날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원래 자리에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왜 만졌을까? 안을 봤을까? 또 어느 날 유리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공동인증서 갱신하셨어요? 만료되면 불편하실 텐데요. 아직 안 했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절차가 복잡해졌더라고요. 저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그걸 물어보는지 의아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제가 늘 직접 관리했습니다. 유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유리가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요즘 유리가 자주 와서 챙겨주니까.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죠. 유리가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러던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유리의 말투와 겹쳐 들렸습니다. 나 괜찮아. 엄마,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유리가 병원 예약도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미루세요? 도연아,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유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반응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유리 편이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엄마가 예민하다는 말만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친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요즘 건강 괜찮아? 유리한테 들었는데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다면서? 누가 그래? 유리가 그러던데.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으시고 물건도 자주 못 찾으신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말하고 다닌 겁니다. 저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유리가 오해한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 나이 들면 그런 거 금방 오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박 소장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혼자 확인해 보세요. 맞아. 지금 뭘 말해도 소용없어. 증거를 모아야 해. 그날 오후 저는 통장 파일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리가 위치를 바꾼 이후로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사이를 뒤지는데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작은 물체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기기. 렌즈처럼 생긴 부분이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물체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와이파이 카메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집안을 찍는 몰래카메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 방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랍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콘센트, 액자 뒤, 선반 위. 어디에 또 있을까? 몇 개나 더 있을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지금 당장 유리한테 따지면 안 돼. 증거를 없앨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저는 다시 서랍으로 가서 카메라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각도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한 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문화센터에 갔을 때 박 소장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박 소장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메모 보셨죠?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어제 집에서 카메라를 찾았어요.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메라요? 작은 와이파이 카메라. 책상 책꽂이 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박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한테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에요.
친척들도 다 유리 말만 믿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오미선 선생님. 라인댄스 강좌에서 뵌 적 있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거 모른 척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미선 선생님이 이런 일에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혼자보다는 나을 거예요. 일단 만나보세요. 박 소장은 오미선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정희예요. 문화센터에서 뵀던 아, 선생님. 박 소장한테 들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조용한 데서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저는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오미선을 만났습니다. 오미선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셨죠? 네, 박 소장한테 대충 들었어요. 며느님이 요양시설이랑 보험 문의하셨다고. 그리고 집에서 카메라까지 찾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상대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준비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카메라, 문자,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모든 걸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해요. 오미선은 가방에서 명함 2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신은호 행정사예요. 법적 절차랑 서류 정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정태식 기계설비 기사. 카메라 같은 기기 점검하고 메신저나 클라우드 흔적 복구하는 전문가예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내일 한번 만나보세요. 선생님 집 점검부터 시작할 거예요. 고마워요. 선생님 지금부터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며느님한테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날 정태식 기사가 집에 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말수가 적고 차분했습니다. 댁 내부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정 기사는 가방에서 작은 탐지기를 꺼내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서랍, 콘센트, 액자 뒤, 심지어 화장실까지. 1시간쯤 지나 정 기사가 말했습니다. 총 3개 찾았습니다. 서랍 하나, 거실 선반 하나, 침실 콘센트 하나요. 전부 같은 모델이에요. 녹화된 건 어디로 가요? 서버로 전송됩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송 기록이랑 접속 흔적을 추적해야 하는데 며칠 필요해요. 일단 오늘은 위치랑 각도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위치 시켜 놓을게요. 정 기사는 카메라마다 사진을 찍고 각도를 표시한 뒤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상대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 전송 기록이랑 휴대폰 점검까지 하겠습니다. 며칠 뒤 신은호 행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오미선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신 행정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님이 문화센터에 전화한 내역, 요양시설 상담 기록, 인지검사 예약 문의 기록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 발급 시도 문자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모르는 사이에 시도된 거죠? 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명예 도용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정태식 기사가 카메라 전송 기록도 추적 중이고요. 며칠 더 걸릴 것 같지만 확보되면 주거 침입 불법 촬영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신 행정사는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드님 회사 관련해서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아들 회사요? 정 기사가 확인했는데 아드님 계정이 새벽 시간대에 접속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드님이 그 시간에 일하셨을 리 없는 시간대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유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추적해봐야 해요. 만약 회사 자료가 외부로 나간 흔적이 확인되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아드님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오미선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며느님이랑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 연락이 닿았어요. 2명이에요. 누구예요? 한 명은 며느님 전 남자친구, 한 명은 전 직장 동료예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명은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겨우 설득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워해요. 며느님한테 당한 얘기 꺼내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며느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대요. 처음엔 친절하고 살뜰하다가 나중엔 돈이랑 명의를 노리더래요. 고마워요.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괜찮아요. 그분들도 며느님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날 저녁 유리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유리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탁자 위 통장 파일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랍 정리하셨어요? 뭔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리가 눈치챈 걸까? 아니, 그냥 오래된 서류 좀 정리했어. 아, 그러셨구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리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다 했어. 유리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잊지 않으셨죠? 룸식당 예약했어요.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럼 저는 갈게요. 푹 쉬세요. 유리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 기사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전송 기록 확보했습니다. 며느님 계정에서 접속한 흔적이 명확해요. 그리고 휴대폰 메신저 삭제 기록도 복구했어요. 그럼 이제 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신행정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며칠 뒤 오미선, 신행정사, 정 기사가 다시 모였습니다.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카메라, 메신저 기록, 금융 시도 내역, 회사 자료 유출 흔적 전부 합법적으로 확보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신행정사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 문제라 복잡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면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개적으로요? 며느님이 제안한 가족 모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드님도 직접 확인하시고 다른 가족들도 알게 하는 거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며칠 뒤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룸식당 예약했어요. 도연이 승진 축하도 하고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 좋아. 그럼 그날 뵐게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오미선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어요. 준비 다 됐어요. 선생님,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안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 누가 무너질지 정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미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준비 다 됐어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6시 룸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유리가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 친척 언니 2명, 그리고 유리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 모두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정희야, 건강해 보이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도연이 승진 축하도 하고 가족들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도연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편하게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모두를 챙겼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오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몇 분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미선, 신은호 행정사, 정태식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남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리야, 오늘은 내 얘기를 하려고 모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신은호 행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은호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정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차유리 씨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사실관계를 공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앉아서 끝까지 들어봐. 내가 알아야 할 일이야. 신 행정사가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유리 씨는 지난 석 달간 윤정희 선생님을 인지저하 환자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대전의료원 인지검사 예약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성구 요양시설 상담 통화 기록입니다. 친척 언니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유리가 어머님 걱정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신 행정사가 서류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여기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정희 선생님께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보셨습니까?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거부하실까봐. 두 번째입니다. 신 행정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유리 씨는 윤정희 선생님 주변에 기억력이 나쁘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것은 친척분들과의 통화 기록입니다. 요즘 깜빡하신다, 약을 잊으신다, 물건을 못 찾으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친척 언니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유리가 걱정해서 한 얘기잖아? 세 번째입니다. 정태식 기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3개의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정희 선생님 댁에서 발견된 와이파이 카메라입니다. 서랍, 거실 선반, 침실 콘센트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카메라를. 유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연아, 나 아니야. 진짜로. 그럼 누가 설치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기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서버로 영상을 전송합니다. 전송 기록을 추적한 결과 차유리 씨의 계정에서
접속한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계정 이름. 유리의 이메일 주소가 선명했습니다. 유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신 행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유리 씨는 윤정희 선생님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인증서 발급 시도 문자 기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시도를 하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 통장 정리 파일 안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신 행정사가 작은 포스트잇을 보여줬습니다. 유리의 필체로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필체 차유리 씨 거 맞죠?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야. 이게 정말이야?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신 행정사가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도연 씨 이건 당신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 행정사가 노트북을 도연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당신 회사 계정 접속 기록입니다. 새벽 2시 47분. 당신이 그 시간에 일하셨습니까? 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이 시간대에 당신 계정으로 회사 내부 자료 7건이 외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정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접속 기록을 보면 당신 집 IP에서 접속했습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한 겁니다. 도연이 천천히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야. 이게 뭐야?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저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미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차유리 씨를 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미선 뒤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과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리 씨 전 남자친구입니다. 5년 전에 사귀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신 행정사가 물었습니다. 유리 씨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엔 엄청 잘해줬어요. 살뜰하고 착하고 다정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통장이랑 카드를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편하게 해주겠다면서요. 남성은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카드 빚도 엄청 늘어나 있었고요. 따졌더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제가 술 먹고 그랬다고 우기더라고요. 여성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유리 씨 전 직장 동료예요. 같이 일할 때 유리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제 컴퓨터를 몰래 써서 흔적을 남기고 나중에 제가 한 것처럼 꾸몄어요. 증거 있어요? 유리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신 행정사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당시 회사 내부 조사 기록입니다. 차유리 씨는 경고 조치 후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무혐의 처리됐고요. 유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시키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유리야 통장 좀 정리해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도연 씨도 알고 계셨어요. 회사 자료 보내는 것도 도연 씨가 동의했어요. 도연이 일어나 유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만해, 유리야. 이제 그만해. 유리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유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신 행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따님은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을 인치저하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능력을 제한하고 재산과 명의를 넘겨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도연 씨까지 이용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빼내서 나중에 협박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죠.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저는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유리 편만 들었어.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잖아. 죄송합니다, 엄마. 유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한 거예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힘드실까봐.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한 적이 없어. 내가 원한 건 내 재산이었고 내 명이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전부 가져가려고 했지.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어뜨렸습니다. 신 행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은 차유리 씨를 사기 명예훼손, 추거침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 감청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인데. 신 행정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윤정희 선생님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3차례 송금 시도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중입니다. 유리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 행정사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고소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차유리 씨 명의 계좌는 오늘 오후에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회사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유리와 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유리 말이 더 그럴듯해서 믿었어요.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외면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해야 해. 이혼하고 회사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 그렇게까지.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너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서예 수업을 듣고 가끔 라인 댄스도 배웠습니다. 박 소장은 여전히 친절했고 오미선은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러죠. 오미선과 함께 문화센터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미선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가끔 문자는 와. 안부 묻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 만나실 거예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오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오미선은 제게 위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 1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집에서도 편안하세요? 네. 이제는 제 집이 정말 제 집 같아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유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신 행정사가 가끔 연락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유리 씨 계좌 가압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연 씨 이혼 소송도 접수 완료됐고요. 저는 화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할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소장이 주었던 접힌 종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혼자 확인해 보세요. 저는 종이를 조용히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나는 평온해질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은 다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